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또 즐겨 마시는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기본 작동 원리를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아주 간단한 생각에서 출발해요. 바로 오늘날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섬처럼 고립된 경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폐쇄 경제는 그냥 우리 집에서 맞는 것만 먹고 쓰는 약간 그런 자급자족하는 집 같은 거고요. 반대로 개방 경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슈퍼마켓이 돼서 막 이것저것 사러 다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글로벌 슈퍼마켓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국제 무역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이죠. 실제로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바로 그 재화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측정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 바로 순수출이라고 불러요. 아하, 그럼 우리나라가 해외에 판 금액이 사들인 금액보다 많으면 이 순수출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아서 무역 흑자가 되고요. 또 어떤 나라는 그 반대로 무역 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는 꾸준히 흑자를 보는 편이고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요,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돈도 같이 움직여야 거래가 성립되겠죠. 정확해요. 모든 국제거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이 물건이라면 다른 한쪽은 바로 돈, 즉 자본의 흐름입니다. 이 돈의 흐름을 측정하는 지표를 우리는 순자본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미국 주식을 샀어요. 그럼 그 돈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거니까 자본 유출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면 그건 자본 유입이 되어서 순자본 유출값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한 물건의 흐름과 돈의 흐름, 이 둘이 사실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딱 붙어 다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확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미국인 디자이너 키아라의 사례를 한번 보죠. 이 친구가 독일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고 5천 유로를 받았어요. 이 아주 간단한 거래 하나가 사실은 재화와 자본의 흐름,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키아라가 서비스를 수출해서 미국의 순수출이 5천 유로 늘어났는데 동시에 키아라가 갖게 된 5천 유로라는 해외 자산 때문에 미국의 순자본 유출도 정확히 5천 유로가 늘어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사례가 개방경제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위대한 방정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순수출, NX는 언제나 순자본 유출, NCO와 같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대단한 경제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회계적으로 언제나 딱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항등식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다는 사실이 한 나라의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말해주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정책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어떤 나라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면 그건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저축한 돈이 국내에 투자되는 돈보다 많아서 그 남는 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이 표가 그 관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결국 한 나라의 무역 수지를 보면 그 나라의 저축과 투자 습관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해외 나가면 원화랑 달러랑 바꾸잖아요. 그 교환 비율은 도대체 뭐가 결정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우리를 환율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세계로 이끌거든요. 먼저 명목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할 때 그 숫자예요. 아주 직관적이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작년엔 1달러로 100엔을 바꿨는데 올해는 105엔을 바꿔준대요. 이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뜻일까요? 정답은 달러가 더 강해졌다, 즉 절상되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1달러로 더 많은 외화를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사실 무역의 진짜 중요한 건 실질 환율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과 돈의 교환 비율이 아니라
우리나라 물건 하나가 외국 물건 몇 개랑 교환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아주 재밌게 보여주는 게 바로 빅맥 지수인데요. 슬라이드 계산을 따라가 보면 미국 빅맥 하나가 일본 빅맥 1.16개랑 교환된다는 결과가 나오죠. 이게 바로 실질 환율의 개념이에요. 미국 빅맥이 일본 빅맥보다 실질적으로 16% 더 비싸다는 뜻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총동원해서 현실 세계의 아주 큰 이슈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바로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나쁜 걸까요? 글쎄요. 뉴스만 보면 맨날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니까 당연히 나쁜 거 아닌가요? 적자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이잖아요.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무역 적자 그 자체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 나라의 국내 저축보다 국내 투자가 더 활발하다는 신호인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져도 그 돈으로 미래를 위해 사업에 투자하는 거랑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처럼 무역 적자도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모든 경제 현상 뒤에는 항상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강한 통화와 약한 통화 중 어느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걸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